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완연한 가을이 찾아온 시기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책들은 세계문학전집을 오랜만에 준비를 했는데요. 빗속을 출판사에서 나온 세계문학전집 1권부터 3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빗속을 출판사의 경우에는 작년 이맘때쯤부터 해서 세계문학전집을 내기 시작을 해서 현재 11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책이나 혹은 이제 밀리의 서재처럼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구도가 잘 잡혀져 있는 시리즈여서 한번 읽어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좀 기회가 된 김에 이제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11권 중에서도 3권을 뽑았는데 제가 이제 이미 가지고 있는 전자책이건 종이책이고 이미 가지고 있는 책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밀리의 서재에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딱 1, 2, 3권이 해당이 돼서 이 1, 2, 3권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리뷰 차례대로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피츠제럴드의 바질 이야기입니다. 1928년 4월부터 1929년 4월까지 1년간 연재했던 연작 단편들을 묶은 책입니다. 주인공 소년 바질은 피츠제럴드의 자전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인물이고, 그래서 이 바질의 성장 소설이자 그리고 연애 실패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청소년들이 겪었던 일상, 연애, 학교 생활, 야망 등을 잘 보여주는 책이었다. 이렇게 좀 소개드릴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다만 이 연애와 관련된 이야기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취향면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취향은 아니었던 책이기는 합니다. 특히 이게 바질이 보여주는 모습이 금사빠예요. 줏대가 좀 없다? 이런 좀 느낌이 드는 장면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보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끌리지 않았던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고전 소설이면서 동시에 청소년 소설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특징들로 하여금 좀 생각이 들었던 것이 현재 청소년들이 하는 고민들이 과거에도 100년 전에도 좀 비슷하게 존재를 했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또 만나게 되는 부분들에서는 또 흥미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 바질이 일상복을 반바지에서 긴 바지로 바꾸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피소드를 보다 보면 이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죠. 이게 긴 바지를 입는 것 자체가 어떤 표면에 보이는 특징으로서의 어른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긴 바지를 입는 과정을 본다면 그렇게까지 어른스럽지 않은 바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모순적인 그 과정들, 장면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부분들도 또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관심이 가기도 하고 흥미가 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제 이 책은 100년 전쯤 쓰여진 책이고 최근에 새로 번역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요즘 나오는 청소년 소설과는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제 조금 더 거칠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소설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매끄럽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러한 거친 정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안 좋다, 별로다, 이렇다라기보다도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더 매끄러운 표현들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어떤 거친 정도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생채기를 좀 내게 되는 어떤 표현들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과정과 노력들을 거쳐왔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청소년의 모습을 볼 때는 또 비슷하기도 했지만 조금 더 세세하게 표현들이나 장면들을 본다면 또 무언가가 달라진 것, 그리고 청소년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야도 좀 달라진 것,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또 반면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조금 다른 느낌이 있었던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닉 애덤스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닉도 해밍웨이의 자전적 요소가 반영된 인물입니다. 여러 시간, 여러 장면의 닉의 모습들을 보다 보면 문학가이자 소설가로서의 해밍웨이의 모습을 좀 볼 수 있기도 합니다. 특히 닉이 문학에 대해서 생각하는, 소설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러 장면들을 본다던가, 혹은 닉이 이제 숭어잡이를 자주 합니다. 이런 숭어잡이를 하는 모습들은 노인과 바다의 어떤 장면들을 겹쳐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의 겹쳐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작품, 그러니까 닉 애덤스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뿐만 아니라 이 소설들, 에피소드들 뿐만 아니라 이 에피소드 밖에 있는 다른 해밍웨이의 작품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인과 바다 처음 읽었을 때 이게 왜 자연주의 소설이지? 왜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설인 거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깊이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닉 애덤스 이야기를 읽고 나니까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하는 어떤 행동, 그리고 사냥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공적인 행위인데, 또 그 인공적인 행위마저도 어떤 면에서는 또 자연 속의 인간을 보여주기도 하는 이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발판으로 이렇게 표현됐던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세이보다 작가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만드는 소설 책이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실 해밍웨이의 어떤 생각만 보여진다, 해밍웨이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하게 된다, 이것보다도 해밍웨이를 비롯해서 해밍웨이가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주제들, 뭐 죽음이라던가 관습, 전쟁, 가족 등등 여러 요소들도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생각들을 잡아볼 수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에밀 졸라의 방앗간 공격입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했었던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해서 프랑스의 중요한 사건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군부가 드레피스라고 하는 이 유대인 대위를 간첩 혐의로 체포를 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만들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작을 해서 유죄를 만들려고 했던 사건인데, 이 재판 과정에서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 라고 하는 유명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이제 이 무죄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하여금 조금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정치사 쪽으로 좀 중요한 인물로서 만나게 되는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정치사 쪽으로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주의 소설가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소설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정치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부터 한 번쯤 어떤 글을 쓰길래 이 공고했던 조작된 증거가 있음에도 뒤집지 못했던 어떤 재판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었는가, 이러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기회가 돼서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5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 과정에서 파괴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인 방앗간 공격, 나이스와 프레데리크의 미래를 담은 나이스 미클랭, 살아있지만 죽은 것으로 판명된 남자의 이야기인 올리비에 베카유의 죽음, 에스텔과 엑토르의 불륜 소설인 샤브르시의 조개, 화가 부부인 스르디 부부를 통해 살피는 예술의 이면에 대한 이야기인 스르디 부인까지 사실적이면서도 그 사실적인 장면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뚜렷하게 보이는 작품들이 이렇게 좀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설들에 대한 감상을 2가지 남겨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5편의 소설을 관통하는 좀 내용인데요. 이 5편의 소설 모두 커플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커플도 온전히 상대방을 지키지 못하는 반복된 상황이 변주들이 나옵니다. 다르게 좀 표현을 하자면 수호의 실패가 반복된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반복되는 수호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 참 인간이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게 어렵다, 이 생각을 좀 가지게 만드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인간이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택을 잘 한다, 이 생각도 좀 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한 생각을 좀 가다듬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이제 방앗간 공격 표제작과 관련해서 좀 생각이 된 것인데, 이 방앗간 공격 자체가 전쟁의 과정에서 파괴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파괴된 것들을 묘사하는 과정을 보면 아무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개인의 주목을 합니다. 이 개인의 주목을 하는 것이 이제 여러 장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장면들을 좀 읽다 보면 에밀 졸라가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 그리고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거나 상황을 그려가는 데 있어서 개인에게 굉장히 섬세하게 주목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좀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첫 작품부터 사실은 흥미로운 부분들이, 관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한 구절만 좀 읽어드리면은요, 2 사람은 특히 모래강변에 방치된 낡은 배 뒤에 숨은 어린 병사에게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총을 쏘기 전에 그가 비명을 지르며 핑그르르 도랑으로 굴러 떨어졌고, 거기서 목이 잘리는 닭의 다리처럼 그의 2 다리가 화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어린 병사는 가슴에 정통으로 총알을 맞은 것이었다. 그가 첫 번째 전사자였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여러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과 또 통하는 면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저의 성향에 맞는 소설들이기도 했다, 이렇게도 좀 이야기 드려 봅니다. 오늘 책 3권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올해 고전 소설을 좀 많이 읽어보겠다, 이 다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아마 출판사별로 이렇게 두세 권씩 소개하는 영상이 앞으로 좀 꾸준히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처음에 계획했을 때도 6개 출판사를 뽑았었고, 아마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아마 이 출판사들의 특들을 앞으로 꾸준히 좀 소개를 드릴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문학 전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읽으려면 읽을 수 있지만 워낙 권수도 많고 종류도 많고 해서 선택하려고 보면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먼저 읽어보고, 여러 책들을 좀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영상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가는 책이 보이시면 한 권쯤 읽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